12억 원 규모의 결혼 사기 사건으로 인생이 무너진 한 여성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꾼 남편에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주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다른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재기 스토리가 전국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빚더미에 앉은 채 원룸에서 홀로 버텨내던 그녀가 상담사가 되고 전국 순회 강연을 하며 마침내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바꾼 한 여성의 용기 있는 도전.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역경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승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욱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인은 서초구 아파트에서 나와 강서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40평 아파트의 전세금 3억 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쓰였고 주희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동생 주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적응했어. 주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동생 눈에는 언니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홀로 지내는 주희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광고 회사에서의 일상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주희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가끔 동정 어린 시선들이 느껴질 때면 주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희 씨, 오늘 회의 자료 준비 어때요? 팀장 김 과장이 물었어요. 네, 다 준비했습니다. 주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빚을 갚아야 했고 무엇보다 일에 몰두해야 괴로운 생각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저녁 늦게 퇴근하는 길, 주희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정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컵라면이 저녁 식사의 전부였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혼자 중얼거리며 컵라면을 먹는 주희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자기 계발서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정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지내던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야, 박정욱. 너 진짜 결혼 사기쟁이냐? 그 같은 방에 있던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부끄러워서 말을 아꼈거든요. 밤이 되면 정욱은 주희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주희에게만은 진짜 사랑을 느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주희야, 미안해. 정욱은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로 주희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어요. 주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정욱에게 빌려준 1억 원을 갚기 위해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에요. 주희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내 마음도 아프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안쓰러워했어요.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사위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 본 거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주희는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희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욱의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미연이라는 여성이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주희 씨죠? 저는 이미연이라고 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미연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정욱에게 속아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어요. 사실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서로 위로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요. 미연의 제안에 주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비슷해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노후 자금까지 잃어서 더 절망적이에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 같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동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희 씨는 정욱이랑 결혼까지 했잖아요.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는지.
주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욱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피해자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총 15명의 피해자 중 절반 정도가 참석했어요. 나이도 다양했고 피해 규모도 달랐지만 모두 정욱에게 속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욱이라는 사람을 투자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정말 전문가 같아 보였거든요. 50대 주부 박 여사가 말했어요.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30대 직장인 김 대리가 덧붙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욱의 수법이 정말 치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고 모두 다른 거짓 신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일단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찾아보고요.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임의 리더 역할을 자처했어요. 주인은 이 모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욱이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그러는군요. 미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반성은커녕 다른 피해자들도 분개했어요. 주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질적인 사람이었다니. 피해자 모임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욱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된 거예요. 이번에는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 최은숙 씨였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은숙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정욱을 만나게 되셨어요? 주희가 물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정욱이 투자자로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면서요. 은숙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욱의 활동 범위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부산에서도 가짜 신분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8천만 원이요. 카페 확장 자금이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은숙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주인은 은숙의 사연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은숙 씨,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면 우리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혼자 견디기엔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은숙이 서울로 올라와 모임에 참석한 날, 피해자들은 더욱 단결했습니다. 정욱의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미연이 제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욱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결혼 사기에 대해 알리고요. 미연의 제안에 모든 피해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가요? 주희가 물었어요.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사기 예방법도 알리고요. 이렇게 해서 결혼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올리고 결혼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공유했어요. 주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올렸습니다. 저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작년에 박정욱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주희의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위로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주희님 글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의심해봐야겠어요. 온라인 카페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주인은 고민이 되었어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떡하지?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상의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미연이 찬성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중에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피해자는 걱정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목소리도 변조해서 방송에 나갔습니다. 결혼 사기의 무서운 점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주희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카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어요. 한편 감옥에 있던 정욱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가 텔레비전에서 나온 내용을 전해준 거예요. 야, 박정욱. 너 때문에 피해자들이 방송까지 나왔더라. 정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희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주희가 그랬다고. 응. 얼굴은 안 나왔지만 내 실명까지 거론하더라. 정욱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주희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자신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주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희야, 방송에 나온 걸 들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정욱의 편지는 주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주희가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정욱 씨가 편지를 보냈는데 받으실 건가요?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요. 받지 않겠어요. 주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정욱과 연결고리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방송 이후 주희의 일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주희 씨, 혹시 그 방송에 나온 사람이?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주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다 알려진 일이었고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와, 정말 힘드셨겠어요. 동료들은 주희를 동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그런 시선들이 주희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주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연락이 쇄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남편도 정욱과 비슷한 수법을 썼는데 혹시 같은 조직일까요? 하루에 10여 통씩 오는 상담 전화에 주인은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힘내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주인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람있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정욱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주희를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김주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민준 검사입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 검사는 30대 후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그는 정욱 사건을 더 깊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박정욱의 범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들이 신고되고 있거든요. 혹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일 수도 있어요. 김 검사의 말에 주인은 놀랐습니다. 정욱이 혼자 저지른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공범들도 있다는 건가요? 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요. 주희 씨가 아시는 정욱의 인맥이나 행동 패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주희는 김 검사와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욱과 함께 살았던 시간 동안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정욱이 가끔 밤늦게 전화를 받곤 했어요. 그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했거든요. 혹시 그 전화 상대방에 대해 들은 적 있나요? 아니요. 사업 관련이라고만 했어요. 김 검사는 주희의 증언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참고로 정욱이 사용했던 사무실이나 차량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는데 임대 계약도 가짜 서류로 한 것 같아요. 차는 렌트카를 자주 바꿔서 탔어요. 역시 치밀하네요. 김 검사는 감탄했습니다. 정욱의 범죄 수법이 생각보다 정교했던 거예요. 며칠 후 김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희 씨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정욱과 연관된 다른 사기꾼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주일 후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결혼 사기를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총 1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를 본 주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증언이 다른 사기꾼들을 잡는 데 도움이 된 거였습니다. 주희야,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해. 친구 은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응, 나도 방금 봤어. 믿어지지 않아. 주인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기꾼들이 잡힌 건 다행이었지만 이미 입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주인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기 예방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미연 언니, 저 이제 정말로 이 일에 전념해 볼까 해요. 무슨 말이야? 회사를 그만두고 사기 예방 상담소 같은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미연은 주희의 말에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주희야, 그건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주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었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주희는 정말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만류했지만 주희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주희 씨, 정말 아까워요. 이제 막 승진할 수도 있었는데.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주희는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사기 예방 상담소에 지원했어요. 지원 동기가 매우 특별하시네요. 면접관이 주희의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주희는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주희의 진정성에 감동했어요.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했어요. 상담소에서의 첫날, 주희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상담사 김주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팀장 박미경이에요. 주희 씨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박 팀장은 주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상담소에는 다양한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주희가 물었어요. 사기 피해 신고 접수, 피해자 상담, 예방 교육 등을 해요. 주희 씨는 특히 결혼 사기 분야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첫 상담이 들어온 것은 근무 시작 사흘째였습니다. 50대 여성이 결혼 사기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담사 김주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주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주희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최정순이라고 해요. 이혼한 지 5년 됐는데 작년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난 남성은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했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사적이고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고 빌려줬죠.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바뀌고. 정순 씨의 사연을 들으며 주인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수법,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정순 씨, 우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주인은 차근차근 대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디서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혼자가 아니시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상담을 마친 후 주인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의미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상담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결혼 사기의 유형도 다양했고 피해자들의 상황도 제각각이었어요. 요즘 결혼 사기가 정말 늘고 있네요.
박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주인은 상담을 하면서 사기 수법들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예전보다 더 치밀하고 믿을만하게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던 정욱은 첫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참석했지만 주인은 가지 않았어요. 피고인 박정욱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이 이어졌고 정욱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정욱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정에 앉아 있으니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변호사는 정욱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욱은 구치소로 돌아가며 주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어요. 상담소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주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전국 순회 강연을 제안한 거예요. 주희 씨의 실제 경험담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호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강연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괜찮아요. 진솔한 이야기만 해주시면 돼요. 주희는 고민 끝에 강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사기 피해자이자 현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주희입니다. 첫 강연은 서울시 여성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참석했어요. 결혼 사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주희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첫째,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의심해 보세요. 둘째, 급작스런 결혼 제안이나 금전 요구는 위험 신호예요. 셋째,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희의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연 후에는 개별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제 딸이 요즘 만나는 남자가 좀 이상해요.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돈을 자꾸 빌리려고 하는데 딸은 사랑한다며 들어주려고 해요. 주인은 그 어머니에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기들이 많았어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던 중 부산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욱의 피해자였던 최은숙 씨가 강연장에 나타난 거예요. 주희 씨, 정말 반가워요. 은숙 언니, 여기서 만나다니.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그 후 부산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새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가 씩씩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은숙의 모습을 보며 주희도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받거든요. 그 무렵 정욱의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정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상보다 긴 형량이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있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욱이 숨겨놓은 재산이 별로 없었거든요. 재판 소식을 들은 주인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주인은 혼자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일도 점점 익숙해졌고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어요.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주희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사기 결혼, 그 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떠세요? 편집자가 제안했습니다. 책이요?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주희 씨의 진솔한 이야기만 담으면 돼요. 주희는 고민 끝에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정욱과 처음 만났던 그날을 어떻게 써야 할까? 주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이 복받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 주인은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거든요. 3개월 후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사기 결혼, 그 후의 이야기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주희 씨, 축하해요. 벌써 2만 부나 팔렸어요. 편집자가 기뻐하며 연락했습니다. 정말요? 믿어지지 않아요. 주희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주인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책 출간 기념으로 대형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독자들이 참석해서 주의를 격려해 주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모두 힘내요. 주인은 진심으로 독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사인회가 끝난 후 주인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난 2년간을 돌아봤습니다. 정욱을 만나고 결혼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책까지 내게 된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주인은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담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주희 씨, 급한 상담건이 들어왔는데 오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갈게요. 주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주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밝아 보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주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